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한자 성어 먼저 살펴볼까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응형무궁입니다. 좀 어렵죠. 끝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잘 적응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어떤 국내외 정치 환경, 경제 환경에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죠. 금투세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한자 성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있는 금투세 폐지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금투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금투세 없애야 된다라고 여러 번 발언을 하면서 공식화를 시킨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의 언급에 발맞춰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들어서 제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의 불과 1%에 적용되는 세금인데 금투세를 없애자고 하는 거는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지금 당대표 후보죠.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0일이었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들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금투세는 원칙적으로는 시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행 시기를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의 기류가 좀 변화를 했고, 내부에서 지금 이런저런 의견들이 대두가 되면서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 왜 주식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주식을 팔 때는 0.18% 세율로 증권거래세 내는 걸 냅니다. 제가 만약에 100만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은 1,800원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벌든 1억 원을 벌든 10억 원을 벌든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던 거를 이제 금투세라는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내겠다. 세율을 적용하겠다. 다음에 주식 이외에 채권이나 펀드와 같은 그런 주식 이외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간 주식 투자를 통해서 1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초과분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22% 그러면은 1,100만 원의 세금을 제가 내야 되는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 어떤 과세 부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세금을 내는데 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냐. 이거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문재인 정부 때 이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게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 2022년에 증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야 간에 그러면은 2년만 유예를 했다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그거 없애버리자, 내년에 시행할 게 아니고 아예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 그래서 지금 시행이 굉장히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들이나 증권업계에서는 왜 금투세에 반대하느냐?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뭐 21대 국회에서도 한번 그랬는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금투세를 폐지해달라라는 지금 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인 지금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주식 투자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대로라면은 외국계 펀드라든가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기관이나 법인한테도 동일한 세율로 과세를 해야지 왜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독박 과세를 하냐. 이건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증권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아무리 주식 투자자 중에 상위 1%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지만은 이 큰손들이 이 세금을 피해서 우리 증시에서 이탈을 하면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거고 1,400만 주식 투자자들 대다수가 손해를 볼 수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만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대만 정부가 1988년 9월이었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고 50%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만 증시가 폭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례를 들면서 만약에 내년 초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은 증시의 큰 손들이 일탈을 하고 증시에 큰 충격이 올 거고 국내 증시도 폭락할 거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하자. 국민의힘이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증권업계 논리랑 비슷해요. 만약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은 우리 증시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은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지금도 죽쓰고 있는 한국 증시가 더 망가질 거다. 라고 하면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꾸 자극하는 이런 지금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야 간에 사실 이게 부자 감세냐 아니냐라는 그런 감세 논쟁이 벌어진 건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8월 7일에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건데요. 그 윤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좀 국회가 전향적으로 조속히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논의해달라고 대통령실 명의의 입장문을 낸 거예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거든요. 여름 휴가 중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이 입장문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가 내년 초에 시행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시행될지 안 될지 아직도 국회에서 결론을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희도 금투세 폐지에 동의해라 라고 압박을 한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의 논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할 거다. 이게 뭐 부자 감세든 아니든 금투세가 부자 감세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증시의 큰손들이 이탈을 할 거고 그러면은 1,400만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실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이런 발언을 계속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그 금투세 폐지 공세가 아주 거칠죠. 사실 종부세 폐지라든가 상속 증여세, 대폭 인하 이거는 여권이 부자 감세 프레임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여러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표나 한동훈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좀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고작의 경제버스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다음 회에는 지금 그 여당의 공세 때문에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갈등 양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